시온님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달에 이별했네요. 제 나이는 31살, 경기도 쪽에 살고 있고 전 남친은 33살 본가는 서울에 있지만 저와 같은 동네 쪽에서 자취하고 살고 있어요. 직장이 그쪽이거든요. 저와 제 전 남친의 만남은 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서 만나게 됐다. 아는 지인이 한번 만나보라고 주선해줬던 소개팅이고요. 처음엔 별로였지만 전 남친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 4월에 연애하고 10월에 헤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연애했고 이번이 첫 이별입니다. 서로 문제가 되었던 건 전 남친의 내로남불식의 행동 때문이었다. 전 남친은 집착이 너무 심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공적인 문제로 저에게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묻는 건 기본이고요. 공적인 대화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일이냐며 저에게 따지거나 기분 나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득을 해주면 전 남친은 되려 직장 동료를 감싸는 거냐, 네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은 나다,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날 위로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긴 왜 없어요. 평생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니까 서로의 행복을 침범하는 범위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꼭두각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날 뒤로 공적인 연락이 와도 제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몰래 전화를 끊고 동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한 적도 많고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제가 다른 남자와 눈만 마주쳐도 저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내면서 틱틱대거나 화를 내는 것도 많아서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전 남친이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자꾸 사랑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노력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지, 이 남자는 지금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에. 이런 과도한 통제는 분명 문제를 만들게 돼요. 사건의 문제가 된 계기는 전 남친의 회사 동료 때문이었는데, 전 남친 자취방 근처에서 여자 직원이 사는 곳에 가까워서 전 남친이 회사를 가거나 퇴근을 할 때 그 여직원이 전 남친 차를 같이 타고 갑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전 남친이 저와 저희 집에서 자고 출근을 하려고 일어났을 때 그 여직원으로부터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당당하게 그냥 아는 여직원이다, 마음 없으니까 안심해, 유부녀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야, 너는 내가 직원들하고 말만 섞어도 지랄을 하면서 넌 차로 데려다주고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이야? 물어보니까 자신의 상황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집이 근처니까 가는 김에 데려다주는 것 뿐이다 이러길래, 제가 아니 그럼 나도 사생활 하느라 그냥 공적인 연락 받아주는 건데 넌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지 않냐,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전 남친에게 그 여자 데려다주고 하고 이러려면 난 이해 못하겠다, 둘 중 하나만 해라 하니까 전 남친이 그럼 안 데려다 주겠다, 그땐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여기서 사연은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과도한 통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되려 이제 여성분도 억울하다 보니까 남성분을 과도한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건데, 여성분이 이 시스템에 곧이곧대로 따라가는 꼴이 됐죠. 네가 통제를 많이 하니까 너도 통제를 지켜 라는 식의 상황이 돼버렸죠. 이건 이 남자의 통제 시스템에 딸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러다가 이 남자가 회식 자리나 퇴근할 때 이 여직원을 계속 몰래 데려다 주다가 관계 망했고요. 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애할 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룰은 객관적이고 즉시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내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회식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는 예외야 라는 룰이 있다면 그게 10년지기 친구든 전 여친이든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룰이죠. 내 남자친구가 밤 12시까지 술 처먹고 나돌아다니는 거 나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지킬 수 있는 기준이어야 돼. 즉시적이어야 돼.
절대로 자기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만 안 된다고 하거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땐 늦게 들어와도 좀 허락해주고 기분이 나쁠 땐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게 되면 분명한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룰을 가져야 되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이성 만나는 거 허락 못해. 그리고 12시 이후까지 술 퍼먹는 거 나 허락 못해. 라는 룰이 있다면 그 룰을 지켜서 얻는 게 뭐냔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 얻는 것은 우리의 연애의 안정성 그리고 행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주고 싶다면 우리가 서로 데이트도 잘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상황이라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주는 식의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 룰을 안 지켜도 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만 서로 행복하게 연애하려면 난 최소한 이 정도 룰은 필요해. 이걸 지키지 못하겠으면 네가 행복하게 다른 남자 만나고 술 처먹고 늦게까지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나와 안정되고 행복하게 연애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요. 물론 연락은 통제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요불급이라고 했죠. 과도한 통제도 문제고 과도한 허용도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동기부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압적인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강압적인 통제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 위에 대한 기준을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룰을 아직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밤 늦게까지 여사친들하고 술 처먹고 맨날 3시, 4시 집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지는 나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면서 지는 그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죠. 내로남불 같고 나 무시하는 행동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연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때부터 이제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야, 너는 이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건 좀 에바 참치 아니야? 또는 야, 남자친구라는 애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아닌 대치가 된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내면적 가치엔 도덕과 윤리성이 존재하고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왜 도대체 내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룰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되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게임을 하루에 막 6시간, 10시간씩 게임을 해. 그렇다고 해서 너 학생이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아? 라고 혼내면서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꺼버린다면 아이는 이 통제 방식에 따르고 싶을까요? 아니면 부모 몰래 게임을 더 하고 싶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위에 이 사연은 내담자분의 전남친의 불안정성, 불안함, 집착에서 비롯된 이 과도한 잘못된 통제를 여성분이 기준 없이 따르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저 남자랑 연애를 하시려면 저 남자 말대로 따르고 행동하시면 아마 연애를 하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남자가 통제를 하는 방식, 통제를 하는 기준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불안해서 하는 통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 다 강압적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겠죠. 좀 이해되셨나요? 재회는 일단 공백기 가지고 접근해 보시고요.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연락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을 했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아직도 사랑의 문제로 보여요. 저 남자가 사랑은 했다니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랑은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마음을 알아준다는 무슨 톡을 보내고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스템적으로 내가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는 맨날 사랑 타령하면서 이상한 톡이나 보내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연인 관계는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평생 재회 안 됩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사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